맥킨지가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요, 지금 분위기가 마냥 축제 같지만은 않아요. 이 거대한 컨설팅 제국이 지금 말 그대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거든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요즘 기업들 수명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이런 시대에 100년이라니. 이건 뭐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난 성과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맥킨지한테는 가장 혹독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세계 최고라는 이 컨설팅 회사가 과연 스스로 이뤄낸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100년을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밥 스턴펠스가 이끄는 맥킨지가 지금 바로 이 까다로운 도전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맥킨지의 100주년을 짓누르는 압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평판 위기라는 유령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에서 온 거대한 파도, 바로 AI 혁명입니다. 자, 그럼 먼저 그 과거의 유령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맥킨지의 명성에 정말 깊은 상처를 남긴 최근의 스캔들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오피오이드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 남아프리카에서의 뇌물 스캔들,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해상충 문제까지 정말 심각한 사건들이었죠.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신뢰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맥킨지의 뿌리 자체를 뒤흔들어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CEO 밥 스턴펠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한 한마디죠. 이 말은 네, 우리 책임입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맥킨지는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철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냥 공개사가 하고 끝 이게 아니고요. 애플이나 월마트 같은 회사에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아예 내부 프로세스를 싹 뜯어 고치고 있어요. 이건 사실 파트너들 입장에선 좀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자율성을 일부 내려놔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꼭 필요한 결정이었죠. 자, 이제 두 번째 도전 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컨설팅 산업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고 있는 엄청난 힘, 바로 인공지능 AI의 등장입니다. 맥킨지한테는 이게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스턴펠스가 고액사 CEO들이 겪는 딜레마를 아주 실감나게 설명하는데요. 한쪽에서는 CFO가 와서 이러는 거죠. 아니, 기술의 돈은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데 그래서 얻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냥 남들 하는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반대편에서는 CIO가 와서 거의 절규한대요. 지금 당장 선두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이 양쪽의 팽팽한 갈등 속에서 해답을 찾아주는 것. 이게 바로 맥킨지의 새로운 숙제가 된 겁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턴펠스는 맥킨지 내부부터 바꾸고 있어요. 인력 구성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재정의하는 거죠.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력은 인간과 에이전트로 구성될 겁니다. 그리고 우린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가야만 해요. 와, 인간과 에이전트라 정말 미래적인 표현이면서도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불과 18개월 전에 맥킨지 내부에서 쓰이던 AI 에이전트 수가 몇 개였는지 아세요? 3,000개였습니다. 자, 이 숫자 3,000개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무려 2만 개입니다. 2만 개, 3,000개에서 2만 개로 정말 순식간에 늘었죠. 이 폭발적인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AI가 이미 맥킨지 안에서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맥킨지는 이런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들의 전략적인 해법은 이겁니다. 바로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것. 다시 말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스톤펠스가 한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모든 걸 딱 보여줍니다. 언젠가는 파워포인트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습니다. 와, 생각해보세요. 컨설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그 두꺼운 파워포인트 보고서잖아요. 그걸 버리겠다는 선언인 겁니다.
그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의 전환이에요. 예전처럼 그냥 저희가 이런 자문을 해드렸으니 수수료 주세요 하는 자문 모델이 아니고요. 이제는 고객사랑 같이 리스크를 지고 같이 성과를 만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임팩트 파트너 모델로 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공하면 같이 웃고 실패하면 같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벌써 전체 수익의 3분의 1 정도가 이 새로운 모델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맥킨지의 목표는 당연히 이 비중을 과반수 이상으로 만드는 거겠죠? 자,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사람의 변화입니다. 맥킨지는 지금 어떤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자질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아예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완벽한 학점, 화려한 스펙, 이런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 그리고 협업 능력.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이래요. 과거에 뭘 잃었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뭘 해낼 수 있을지 그 잠재력을 보겠다는 걸로 완전히 방향을 튼 거죠. 근데 이 배우는 능력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아주 재미있게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스탄펠스 CEO의 아들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대학교에서 전공을 3번이나 바꿨대요. 그래서 아빠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아들이 아빠가 쓴 글을 딱 보여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새로운 걸 배우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하고요. 와, 아빠의 논리를 아들이 그대로 받아친 거죠.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죠. 자, 그럼 AI 시대에 우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핵심 기술은 대체 뭘까요? 맥킨지는 딱 3가지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열망, 그러니까 올바른 목표와 야망을 설정하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판단력, AI가 내놓은 결과물에 대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참신한 사고, 기존의 틀을 깨는 창의적이고 비약적인 생각을 해내는 능력. 바로 이 3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 참신한 사고를 가진 인재를 찾기 위해서 맥킨지가 누굴 다시 보고 있냐면요. 바로 인문학 전공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채용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 있었는데 이들을 창의성의 원천으로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건 정말 채용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탄 같은 거죠. 결국 맥킨지가 앞으로 10년 동안 이루고 싶은 핵심적인 변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신뢰받는 조언자를 넘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임팩트 파트너로 거듭나는 것. 맥킨지의 이 모든 변화를 보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AI가 점점 더 똑똑해져서 정답을 척척 찾아내는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어쩌면 그건 정답을 찾는 능력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아닐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